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로 모든 것을 하나로 오피스 365 웨비나 진행을 맡은 소성렬입니다. 전자신문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는 어떤 제품인지,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춰 왜 기업들이 오피스 365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간을 통해 오피스 365의 A부터 Z까지 모든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피스 클라우드의 고현정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피스 클라우드의 고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방송에 앞서 제가 고현정 팀장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린 대로 현재 고현정 팀장님은 오피스 클라우드의 팀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책도 쓰셨는데요. 저서가 있습니다. 예, 오피스 365인 중소기업 오피스 365를 활용한 마이 스마트워크, 네. 그리고 원노트 2016 활용 기본편, 네. 또 활용편 오피스 365 뚝딱 시리즈 1 쉐어포인트로 협업 사이트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네, 이쪽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네, 저도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웨비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부터 우리 회사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오피스 365, 오피스 365를 만나보세요. 라는 주제로 고현정 팀장님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팀장님, 오늘 강의 어떤 형태로 진행되죠?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계속 오피스 365와 관련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웹캐스트로 만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고객분들이나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시기는 힘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웹캐스트를 통해서 좀 오피스 365가 어떤 건지, 스마트워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세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기업에서요, 그 스마트워크 하잖아요. 네. 현실은 무료에서부터 유료까지 그 가짓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것저것 좋다는 서비스들을 보면 각각마다 그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업에서는 뭐 이것저것 서비스들을 섞어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서로 연계가 되지 않아서 업무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은 또 뭐 이메일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네. 있고요. 또 메신저도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분석은 또 다른 서비스 등 사용하다 보니까 업무가 각자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관리도 힘들고 유지보수 이용도 어려워서 결국은 스마트워크가 아닌 하드워크가 돼버린다. 뭐 이런 네. 불만들도 있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직장인들의 이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요. 네. 그 문제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오피스 365를 통해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그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50분 정도 진행되는 발표 이후에는 저희가 또 Q&A를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50분이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 발표가.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고현정 팀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팀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몇 분 저희가 좀 선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말미에 추첨을 통해서 설문 참여자 2분에게 타거스 노트북 파우치 가방 1명, 그리고 또 플라트로닉스 핸즈프리 1명, 이렇게 해서 2분에게 좀 선물을 드릴 거고요. 좋은 질문을 좀 해주신 분들, 채팅창에 좋은 질문을 해주신 분들 2분에게 고현정 팀장님의 신간 오피스 365 뚝딱 시리즈 1 쉐어포인트 협업 사이트 만들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은 Q&A 직전에 저희가 채팅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 올린 설문에 참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오피스 365를 만나보세요.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피스 365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삼고 있는 건데요. Work less, do more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오피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발표 드리는 오피스 365의 교육이나 컨설팅 그리고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골드 파트너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아까 잠깐 소개도 되긴 하였지만 글로벌적으로 인정이 되는 오피스 365의 MVP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세션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오피스 365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세션 끝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오피스 365-ocl.co.kr로 메일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과 같은 세미나라든지 사용자 교육, 관리자 교육, 쉐어포인트 사이트 교육, 그리고 변화관리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서 온사이트로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관련해서 판매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이제 책들이고요. 관련해서 이 책들은 활용하시는 예스24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교보라든지 원하시는 이용하시는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피스 365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관련된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방 같은 곳에서는 교육을 많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저희가 5365smartwork.com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유튜브 채널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한 200개가량 정도 되는 오피스 365와 관련된 다양한 이러닝 영상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면을 잠깐 보시고 주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오늘 세션이 끝나고 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가장 관심 있으실 내용이실 거예요. 스마트워크가 뭔지, 그리고 이 스마트워크 과연 어떻게 오피스 365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거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를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세션 중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이라고 하셔서 남겨주시면 세션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피스 365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워라벨. 다 아마 요새 어디선가 기사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나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라벨. 전 처음에 이걸 듣고 이게 무슨 라벨이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자, 워라벨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아시나요? 네, 바로 워크 라이프 밸런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일과 사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워라벨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에만 완전 몰두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요새 세대분들 그 생각 좀 다르시죠? 일은 일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해서 좀 그 균형을 잘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내 삶을 잘 균형 있게 맞출 것인가 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다양한 회사들에서도 직원들에게 어떻게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건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스마트 워크 환경을 도입한다든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아셨으니까 워라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왜 워라벨이 필요할까요? 그죠? 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이 증후군을 이미 직장인의 65%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해당이 되지 않나 한번 보세요. 어떤 일에만 막 몰두하던 사람이 너무 그 몰두로 인해서
극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서 다 하기 싫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기력증이 일어나고 자기 혐오가 일어나고 막 일도 하기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완전히 하얗게 불태웠다고 하죠. 자, 그런 번아웃 신드롬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타임 푸어입니다. 시간 빈 곳.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내 시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시간 또는 나만의 시간,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7일을 계산을 환산을 했을 때 168시간에서 주당 근로시간, 근무시간, 뭐 출퇴근, 보육, 가사 이런 걸 다 했을 때도 개인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930만 명이나, 그러니까 전체의 42%가 나는 시간이 없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워라밸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던 기사인데, 네, 신문 기사 제목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칼퇴에 실패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6시 딱 되면 퇴근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2년 반 정도 전에는 정말 그야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야근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정말 집에 들어가면 10시, 11시고 씻고 잠자기 바빴던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8시쯤만 퇴근을 해도 회사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왜 벌써 조퇴해?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뭐예요? 자, 아까 전에 나는 오늘 칼퇴에 실패했다라는 기사 밑에 어떤 내용의 글이 있었냐면요. 요새 이제 젊은 인력들이 해외로 다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대학생들,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없고 저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 해서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없는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내가 좀 더 워크 밸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이 우리가 OECD 회원국이죠. 자,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무려 347시간이나 길다고 해요. 그래서 5일 근무를 평균으로 봤을 때 평균 2.3일을 야근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웹캐스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야근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더 무서운 수치는 5일 근무인데 5일 야근을 하는 수치가 13%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 다들 저녁이 있는 삶이 뭐예요? 칼퇴가 뭐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9시간 30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9시간 30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다행히도 네, 실제 업무 시간이라고 합니다. 4시간 6분이고요. 자, 그럼 4시간 6분 이외에 9시간 반이나 회사에 있는데 나머지는 뭘까요? 예상하셨나요?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 그리고 나머지 많이들 하시죠? 잡담, 인터넷 검색, SNS 및 메신저 이런 거에 무려 1시간 54분이나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효율적인 업무 시간에 들어가는 비생산적인 회의 문화나 모이는 데만 막 1시간씩 걸려요. 자, 이런 문화를 개선하고 집중근무제를 좀 도입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상하시는 그대로겠죠. 자, 또 하나 수도권 거주를 하고 있는 사무직 기준으로 연간 실제 근무 시간하고 연간 출퇴근 시간을 비교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로 보시면 약간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연간 실제 근무 시간을 40일로 봤을 때 연간 출퇴근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반인 거죠.
자,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자, 이때 우리가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과 공간의 유연성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시차 출퇴근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나서 출근을 하는 거죠. 원래는 9시 출근, 6시 퇴근인데 이분들은 뭐 10시 출근하고 대신 7시에 퇴근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능력, 그 환경에 맞게끔 시차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융통성이 큰 건데 재량 근무제입니다. 하루에 8시간만 근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새벽 시간이 편한 사람은 새벽 시간에 당겨서 또는 저녁 시간이 편하신 분들은 저녁 시간에 당겨서 하는 거죠. 또는 굳이 회사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를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20일이라는 시간을 확 줄여서 업무에 좀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스마트 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런 스마트 워크를 하지 않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뭐 재량으로 일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유연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어떤 툴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업무가 좀 더 편해지는 것 역시 스마트 워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년 반 정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러고 이제 여쭤봅니다. 자, 지금 웹캐스트에 들어와 계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워크란 무엇이세요? 잠깐 시간을 드려볼까요? 자, 스마트 워크는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요 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 진짜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다면 우리는 스마트 워크가 아닙니다. 하드 워크죠. 자, 출퇴근 시간도 없고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계속 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노예제도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디지털 노예가 돼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션을 듣고 나서 진짜 스마트 워크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앞에 이 두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업무 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일한다면 9시부터 6시 중에 장소나 내가 사용하는 기기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스마트 워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아무 때나 막 새벽 6시건 저녁 11시건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워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세션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의 그 자료나 정보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하고 효율적으로 협업을 해서 더 많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크의 목표는 딱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 좀 더 편하게 일하는 것, 바로 그게 스마트 워크입니다. 자, 이제 스마트 워크에 대한 이해는 좀 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 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또는 조직 단위로 도입을 하실 수도 있죠. 자, 기업과 조직에서 어떤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야 할까요? 자, 화면에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메일 당연히 필요하죠. 자료 저장 필요하고요. 일정 관리, 오피스 프로그램, 메신저, 사내 SNS 쭉 다이어그램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하죠. 자, 그런데 저희가 만나본 중소기업들은 이 솔루션들을 우리 아까 전에 그 앞에 오프닝에 소성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 도입을 다 합니다. 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저것도 좋은 것 같아 도입을 하다 보니 결국엔 하드워크가 됩니다. 자, 어떻게 쓰고 계시냐면요. 자, 이메일은 쉽죠. 포탈. 얼마나 쉽습니까? 들어가서 가입만 하면 되니까. 다음, 네이버, 지메일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상무님은 다음 메일 쓰시고 부장님은 네이버 메일 쓰시고 뭐 사원들은 지메일 쓰고 한 회사인데 다 다른 메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성격을 나타낼 수 없는 포탈 메일을 쓰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자료 저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외장하드, 나스,
돈 들여서 웹하드, USB 막 이런 곳에 막 여기저기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다니면서 봐도요, 벽 한쪽에 달력 쫙 늘어놓고 달력에다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구글 캘린더 이용을 하시거나 네이버 캘린더, 각자 쓰고 싶은 캘린더를 쓰다 보니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자, 여러분 오피스 프로그램 버전 뭐 쓰세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쓰시나요? 네, 아직까지도 2007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2017년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10년 전 프로그램을 쓰고 계시는 분들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CD로 사셨기 때문이죠. 그죠?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살 수 없으니 그냥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또는 아직까지도 어둠의 경로에서 구하셔서 쓰시는, 불법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문제 상황들이 종종 발생이 되죠. 자, 그리고 요새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쓸 메신저라든지 사내 SNS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저희가 만난 분들의 한 95%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자,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의 라인을 쓰신다거나 뭐 구축해서 쓰신다거나 페이스북을 쓰신다거나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자, 그 외에 이제 협업을 하면서 자료도 올려놓고 일정도 같이 봐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이트를 만듭니다. 근데 협업 사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카페를 개설해서 거기에다 올려놓죠. 그럼 보안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 외에 전자결제. 아직까지도 판에다가 인쇄를 해서 과장님 결제받고 부장님 결제받고 상무님 결제받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고요. 또는 가비아에서 매월 빌려 쓴다거나 또는 구축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화상회의는 어떨까요? 자, 화상회의 해보셨나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호주나 다른 나라에서 뭐 베트남 뭐 이런 데서도 교육을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화상회의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자, 그럴 때 필요한 것들, 화상회의 솔루션이죠.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무료인 구글의 행아웃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비싼 솔루션, 웹엑스라든지 아니면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섞어서 무료, 유료 뭐 섞어서 씁니다. 그 외에 여전히 남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네, 서버, 네트워크, 보안 여전히 남죠. 그래서 전문가를 구할 것이냐, 빌려 쓸 것이냐, 구축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주로 어떻게 하시죠? 관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 알아봐, 이거 좋다더라 해서 막 도입한 거 교육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너무 큰 문제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서비스가 바로 오피스 365입니다. 네, 이제 아까 막 머리 아팠던 거, 막 이건 어디 서비스, 이건 어디 서비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피스 365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오피스 365가 무엇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대부분 오피스 365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피스 365? 오피스 아닌가?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그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자, 오피스 365의 네이밍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던지 365일 어디에 있던지 내 사무실이 된다라는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뿐만이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오피스 365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들은 이와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쓰시던 오피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원노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협업을 위한 도구, 생산성을 위한 도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는 오피스보다 좀 더 큰 개념이 바로 오피스 36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피스 365를 쓰실 때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안전한 보안을 통해 굉장히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쓰시던 워드나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엑셀과 같은 문서들이 포함된 문서 도구가 있습니다. 저 이제 다른 것들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프레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적 프레젠테이션 도구라고 해서 좀 더 화려하게 문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오피스 365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스웨이라고 하는 솔루션이고요. 그 외에도 액세스라든지 전자필기장, 노트를 할 수 있는 원노트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도구로는 여러분들 따로 이메일 호스팅 하실 필요 없이 쓰실 수 있는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든지 야머, SNS 도구라든지 화상회의나 메신저를 할 수 있는 스카이프라든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비디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협업 도구로 넘어가면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원드라이브라든지 협업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쉐어포인트, 플래너, 그 다음에 뭐 팀즈, 스텝허브, 그룹스, 이런 다양한 협업 도구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요새 분석들 많이 하시죠? 다양한 BI 툴들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역시 별도로 도입하실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제공이 됩니다. 파워 BI라고 하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 외에 동료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문서를 보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인텔리전스 기능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주는 델브 서비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이고 이게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자, 오피스 365가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CD를 삽니다. 오피스 CD 2016을 삽니다. 그러면 PC 몇 대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대죠. 자, 오피스 365는 여러분이 한 개 계정을 구독을 하시면 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디바이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데스크탑 하나, 노트북 하나, 또 집에 PC 하나, 그리고 뭐 아이패드 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 365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갖고 계신 PC나 맥에 전체 5대, 그리고 태블릿이나 패드, 탭에 5대, 그리고 모바일에 5대. 그래서 개인이 이용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가 총 15개가 됩니다. 좀 더 유익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오피스 2016이 나왔죠. 지금 최신 버전이죠. 자, 다음은 2019 버전이 나오겠죠. 자, 원래 2016 CD를 사신 분들이 2019를 쓰시려면 네, CD를 다시 사셔야 돼요. 하지만 오피스 365는 구독 상태라면 선택입니다. 2016을 그대로 쓰시던지 2019로 바로 가시던지, 그럼 다시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ROI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이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신 서비스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536개의 서비스들이 완료되어 있고 64개가 배포 중이고 169개가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중이라면 계속해서 추가되는 서비스들을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피스 365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신 설치형 오피스, 그러니까 오피스 여러분 원래 쓰시던 거 설치해서 쓰실 수 있는 거에 이메일, 메신저, 협업 도구를 포함한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세션에 아마 들어오신 분들이 저희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자, 저희 원래 회사는 제가 그 야근을 더해서 다녔다는 그 회사는 자, 내부 직원이 10명에서 13명 정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IT 회사였습니다. 자,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더 인원이 많거나 이러시긴 하실 텐데,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회사가 창업이 되고 한 7년까지는 회사에 이제 계속 존재를 할 거냐, 유지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도 있고 투자금을 아껴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솔루션을 섞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좋대 해서 이거 써보고 이거 무료래 해서 써보고 해서 한 7년을 섞어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싶어요. 막 이거는 여기 가서 로그인하고 이건 여기 가서 로그인하고 이거 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워크 솔루션을 찾았더니 그때는 이제 오피스 365가 대기업용 솔루션이다 보니까 구글 앱스 서비스, 지금 G수트라고 하죠. 그게 나와서 저희가 구글 앱스를 한 5년을 썼습니다. 자, 5년을 쓰다 보니까 구글 앱스의 안타까운 점, 조금 아쉬운 점은 바로 그거예요.
오피스. 네, 구글에는 물론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닥스나 구글 뭐 워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얘는 온라인으로밖에 쓸 수가 없고 제가 뭐 익스포트해서 어디에 제출한다거나 제안서를 만들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매번 구글 앱스 1년씩 구독을 하고 오피스 프로그램은 3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하는 형태로 가다가 2015년 3월에 처음으로 오피스 365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웹캐스트를 통해서 오피스 365를 만나신 것처럼 저희 역시 2015년도 3월에 오피스 365가 이렇습니다 하고 처음 나왔을 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구글 스위트에서 오피스 365로 완전히 모두 다 바꾸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2015년도 4월에 다 오피스 365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저희가 원래 이메일 호스팅 했던 거, 구글 앱스 썼던 거,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졌어요. 오피스 365 하나로 다 해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팬이 되어서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한 달 동안 바꿨던 거를 저 사람들에게 좀 나눠볼까 해서 책을 냈던 게 2015년도 8월이었고요. 그렇게 책을 내고 났더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역으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고객사인데 우리 오피스 365를 쓰는데 되게 잘 쓰고 책까지 썼대. 저희 한번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만났고 났더니 우리 그러면 고객들한테 한번 교육을 좀 해주시겠어요? 했던 게 2015년도 9월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저희의 경험을 나눠주다 보니 원래 하던 일보다는 이 일에 더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1월 1일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피스 365를 소개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파트너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 창업하면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요. 오피스 365 사는 일이었어요. 저희도 고객이자 파트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의 달라진 모습,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를 구독하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스마트 워크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겠죠. 자,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 이제 창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피스 365를 구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이 사무실을 없애버린 일입니다. 네, 원래 회사는 압구정에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마다 지옥철을 이용을 하시죠? 특히나 1호선, 2호선, 3호선. 전 오늘 9호선 타고 왔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자, 지옥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근 시간을 조정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제 진짜 스마트 워크를 하자 해서 사무실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택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사무실에 투자할 돈으로 커브드 모니터에 좀 더 큰 거 해가지고 최신형 노트북에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밖에서 일이 있을 때만 나와서 일을 하게 되죠. 고객사에 컨설팅이 있으면 고객사에 가고. 그래서 고객사에 가서 만약에 뭐 시간이 좀 남으면 거기서도 일을 하고요. 근처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요. 그냥 제가 있는 곳이 사무실이 됩니다. 집이건 카페건 고객사건. 그래서 어디서든지 일을 하게끔 바뀌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는 9시에 출근을 하고 10시 퇴근하고 막 이랬던 것이 지금은 9시에 딱 자리에 앉으면 바로 출근이 되고요. 저는 한 5분만 해도 출근을 합니다. 자, 출근을 하고 퇴근도 6시에 PC를 딱 끄면 바로 집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압구정이니까 강남이죠. 자, 강북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자, 회의가 애매하게 4시에 끝납니다. 그럼 회사에 어떻게 되죠? 네, 강 건너서 다시 회사 갑니다. 죽어라! 막히는 시간에 막 갑니다. 그리고 보고하고 자료 정리하고 일 좀 하다가 야근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오피스 365에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해서 네, 바로 자료가 있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로그인만 하면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메일도 볼 수 있고요. 일정도 볼 수 있고요. 야머에 가서 SNS,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요. 제 원드라이브에 모든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굳이 회사 PC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 동료들과 업무를 하고요. 팀즈를 통해서
자료 주고받고 일정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요. 쉐어포인트의 협업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회사, 다른 고객사, 외주사들 또는 우리끼리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랬어요. CD 쭉 옆에 벽면에 꽂아놓고 누구 거, 어떤 PC 거 이렇게 막 라벨링 해놓죠. 그리고 2016 버전을 쓰다가 2019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자, 신버전 써야 되는 사람 손 드세요 해서 수량 파악해서 다시 또 삽니다. 이런 거 이제 하지 않습니다. 오피스 365 포탈에 들어가서 지금 설치 누르면 한 대, 두 대, 세 대, 5대까지 된다고 했죠? 5대까지 다 정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설치된 곳이 없어요. 자, 제가 급하게 이런 거 예상해 볼까요? 제가 고객사에 갔습니다. 고객사에 갔는데 고객사 PC로 뭔가 작업을 하다가 제가 제 파일을 하나 열어서 봐야 돼요. 근데 고객사 PC에는 오피스가 없습니다. 그럴 땐 그냥 제 포탈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모바일 앱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원노트,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다 터치 입력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이동 중에 간단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냥 엑셀 그 자체니까요. 완벽하게 문서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급하시면 모바일로도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패드나 탭을 통하면 좀 더 편하겠죠. 다양하게 이동 중에도 작업을 하실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영업사원분들은 패드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에서든 문서 작업하고 공유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모핑 기능은 뭐냐면 파워포인트에 이제 모핑 기능이라든지 디자인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인텔리전스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피스 365를 통해서 오피스 2016을 설치를 하셨다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고 글을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시죠? 예쁘게 어떻게든 보이려고 이렇게도 디자인해보고 저렇게도 디자인해보고 디자이너한테 맡기고 이런 일들 하실 텐데요.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 아니 그림, 그리고 글을 넣고 나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누르면 알아서 디자인을 파워포인트가 해줍니다. 이 기능이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이고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메뉴에 가시면 제일 오른쪽에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기능 또는 모핑 기능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화면이 있고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쇼를 하시죠. 자, 그 애니메이션 쇼를 하기 위해서는 화려하게 하려고 이거 하나 걸고 이거 하나 걸고 이거 하나 걸고 되게 한 땀 한 땀 그야말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자, 이 모핑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여러분들이 첫 화면과 끝 화면을 놓고 모핑 적용을 하시게 되면 알아서 파워포인트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모션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얘가 알아서 모핑으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지금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인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띡 건물 사진 하나랑 Introduce Thing 이라는 글만 넣었습니다. 원래대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디자인을 막 해야 되죠. 근데 메뉴에 디자인에 가서 자, 디자인 아이디어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면 오른쪽에 어떻게 되나요? 네,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면 알아서 파워포인트가 멋지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어떤 게 좋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모핑 기능은 어떤 거냐면요. 자, 원래 자, 요런 행성간 이런 슬라이드에서 요렇게 바뀌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네, 행성 하나하나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쇼 막 걸죠. 자, 근데 지금 그냥 이 화면에서 모핑 버튼만 클릭을 해 놓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자, 첫 화면이죠. 자, 다음 화면으로 가면 네, 파워포인트에서 알아서 쇼를 해줍니다. 자, 마스가 제일 앞에 있네요. 자, 마스 설명을 할 때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그 다음 행성 주피터네요. 주피터 설명하고 그 다음
네, 이런 식으로 모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쇼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오피스 365 안에 포함된 오피스 2016을 설치를 하면 계속해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 365를 이미 이용 중이신 분들은 있으세요? 이미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크게 달라지는 게 바로 저장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저장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맞춰볼까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자, 회사에 나스도 쓰고요. 웹하드 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120기가가 40만 원부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라 그러죠? 꼭 필요한 것만 올리세요.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자, 웹하드 올리고. 그래도 안 되는 거 협업하기 위해서 카페에 올리고, 외장하드 사고, DVD로 굽고, CD로 굽고, PC에 놓고, 데스크탑에 놓고, USB에 놓고. 자, 이런 일들 막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가 있죠? 비용, 관리, 유지보수, 바이러스, 멀웨어, 랜섬웨어. 엄청난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파손. 그리고 잃어버리는 거. 저 USB 몇 개 주었거든요. 물론 제 것도 몇 개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제 자료는 안녕이라는 거죠. 자, 이게 원드라이브로 가게 됩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인데요. 오피스 365의 클라우드 드라이브 기본은 유저당입니다. 유저당 1TB를 드립니다. 그리고 플랜에 따라서 5TB나 무제한 뭐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안전한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저금하는 이유가 뭐세요? 물론 약간의 이자도 기대는 하지만 안전한 곳에 내 돈을 보관을 하잖아요. 장판 및 장독대 안전한가요? 아니라는 거죠. 개인금고 물론 안전하긴 하지만 들고 가면 끝이죠. 자, 그래서 은행에 보관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랜섬웨어, 멀웨어 이런 것들은 원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내 PC 아니면 온라인, 모바일, 패드, 탭 어디에서든지 자료에 접근하게 해줍니다. 자, 원드라이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쉽고 빠르게 공유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공유는 클릭하고 공유만 누르면 됩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주실 때는 그냥 주는 형태였죠. 그러나 지금 이제 원드라이브로 공유를 하시면 권한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한테 보낸다든지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만 본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보내면서 읽기 권한만 준다든지 등의 다양한 권한 관리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자, 여러분들이 원드라이브에 문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오피스입니다. 문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 A라는 기획서를 쓰셔야 해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네, 팀장이 템플릿 하나 만들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목요일까지 저한테 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못한 사람, 템플릿에 안 한 사람, 하다 만 사람, 폼에 다 틀린 사람, 난리도 아니죠. 그럼 팀장은 그걸 하나하나 다 받아서 취합하고 폰트 맞추고 막 안 한 사람 막 혼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피스 작업을 하실 때는 원드라이브에 템플릿을 올려놓고 이 템플릿을 같이 작업할 사람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들어와서 편집을 합니다. 오피스 문서는 99명까지 동시에 들어와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편집하는지가 시각적으로 보여집니다. 원래 우리 문서 작업할 때는 내 커서만 깜빡깜빡하지만 이제 오피스 공동 작업을 하면 커서에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지. 더 좋은 점은 우리 이런 거 하죠. 자, 기획안 작성합니다. 그럼 뭐 하시죠? 저장하시죠.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최종, 버전 진짜 최종 막 이런 거 막 저장하시죠. 자, 근데 오피스 365에서는 따로 저장 안 하셔도 돼요. 편집이 일어날 때마다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요. 버전 기록이 500단계까지 됩니다. 계속해서 저장을 하고 이전 버전을 보거나 복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회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재택근무하는데 그럼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굳이 나와야 할까요? 아니죠. 저희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스틸컷으로 대체를 하고 카메라는 잘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한 경우에는 모바일에서 제가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외부 사람을 초대를 해서 자료를 띄워놓고 동시에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급한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5시에 온라인 회의를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가 꽉 막힌 상태였어요. 그러면 보통은 그 회의에 못 들어가지만 그냥 저는 테더링해서 제 컴퓨터를 통해서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도 아무 일 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는 베트남 고객이라든지 호주에 계신 고객이라든지 이런 고객분들에게 오피스 365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정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벽 한쪽을 다 캘린더로 도배한 회사도 봤고요. 서로 일정 어떻게 공유할지 막 고민하셨는데 오피스 365의 일정을 통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서로의 일정을 완벽하게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고 당연히 모바일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정을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게시판, 그 다음에 뭐 밴드, 페이스북 그룹, 뭐 잔디, 슬랙 다양하게 쓰실 텐데요. 아마 야머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야머가 굉장히 오래된 SNS 솔루션인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야머를 통해서 웹 버전 또는 설치형 버전, 모바일 버전에서 여러분들끼리 또는 여러분의 고객사, 여러분의 파트너사, 외주사들과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말이 많은 부분이죠. 워라벨이 되려면 카카오톡을 분리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법안 발제됐었죠. 업무 시간 이후에 카카오톡 금지법,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 회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 겪어보셨나요? 이제 프사라고 하죠. 사진을 딱 바꿨는데 부장님이 남자친구 생겼나 봐. 여자친구 생겼나 봐. 뭐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휴일에도 카톡 막 오고 회사 방, 그 단체방에서 나오면 또 초대되고 나오면 또 초대되고 나갈 수 없는 그 카톡 감옥에 갇히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팀즈라고 하는 이제 카카오톡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오피스 365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은 다 카카오톡으로 하시고 회사와 관련된 거는 팀즈를 통해서 그 채팅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자료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과 사생활을 분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투두리스트 많이 하시죠? 달력에도 쓰시고 다이어리에다도 쓰시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막 캘린더 그리고 막 그러죠. 자, 이거는 플래너라고 하는 서비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할지를 정리를 그 계획별로 할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빨갛게 문제가 있는 거죠. 프로덕트 런치에. 왜 보니까 6개가 늦었네요. 0개가 진행 중이고 3개만 완료가 되었대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옆에 온라인 마케팅은 보니까 초록색입니다. 네, 14개가 완료되었고 3개밖에 안 늦었고 3개가 진행 중이네요. 이렇게 아예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와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시각화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어리 쓰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회의가 있을 때마다 회의록 뽑고 다 일일이 손으로 써가지고 정리하고 포스트잇에 막 여기저기 메모해서 막 모니터에도 붙이고 PC에도 붙이고 막 여기저기 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뭐죠? 찾으면 없어요. 내가 어디다 써놨더라? 막 이런 것들 고민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누군가가 공유를 하려면 복사해서 줘야 하죠. 근데 무슨 일이 있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좀 악필이라서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겠죠. 그럼 다시 또 막 타이핑해서 줘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원노트라고 하는 노트북, 전자필기장에다가 쓰시게 되면 어디에서 있었던 자료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실 수 있고요.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그림에 있는 글씨까지 검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사이트인데요. 기존에 사람이 그냥 갖고 있거나 PC에 갖고 있거나 뭐 팩스, 뭐 서버 여러 군데 갖고 있죠. 또는 고객 자료들이 막 한쪽 벽을 다 차지하고 있거나 서랍을 차지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각각의 필요성에 맞는 사이트로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인트라넷, 뭐 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 자기개발 사이트, 마케팅 사이트, 세일즈 사이트 다양한 협업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그 사이트에 맞게끔 자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 늘 거기에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분석인데요. 분석을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엑셀 많이 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그죠? 구글 분석 많이 쓰실 거고, 어널리틱스 많이 쓰실 거고, 세스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SPSS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전문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 오피스 365에서는 파워 BI라는 툴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 BI 툴을 쓰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살아있는 데이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거의 웬만한 데이터, SQL 서버 데이터도 되고요. 그냥 엑셀 데이터도 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 들으셨어요. 뭐 서비스를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생산성 협업을 위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못 쓰죠. 이걸 쓰기 위해서 사람 뽑아야 되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오피스 365는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 역할도 하고요. 얘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내는데 누구나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화면에서 사용자 추가하고 삭제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전문가를 뽑지 않아도 이 사람이 그냥 오피스 365가 그냥 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알겠어. 그래서 얼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형 오피스, 그러니까 PC에 설치할 수 있는데 5대까지 할 수 있는 그 오피스에 온라인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서비스를 다 합한 게 사용자당 월 13,800원입니다. 아마 MSK 그거밖에 안 해? 라는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요. 네, 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요. 자,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 아래 우린 이미 오피스 CD 샀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피스 빼고 사세요. 나머지만. 대신에 온라인 오피스는 쓰는 걸로 해서 사시면 사용자당 월 5,500원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자,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는 뭐 쉐어포인트, 야머, 뭐 팀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피스만 필요하고 원드라이브 1테라만 필요하다. 그럼 8,900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스마트하게 쓰세요. 얘도. 우리 직원 중에 2명은 이거, 3명은 이거, 4명은 이거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계획을 세우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셔서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비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저희와 같은 파트너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지금 보여지시는 가격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사시는 것이 스마트한 구매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기만 한 번 더 하고 Q&A 시간 진행할게요. 자, 저희 운영하고 있는 5365smartwork.com 홈페이지이고요. 여기에서 매월 마이크로소프트 광화문 본사에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세미나 들어보시고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교육을 한번 들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오셔서 교육 등록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자, 멀리 계셔서 서울까지 못 오신다. 물론 저희 교육에 부산에서도 오시고요. 대구에서도 오시고 되게 멀리서도 오세요. 자, 부담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카페에 이러닝들이 한 200개 이상 있으니까 이거 무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Q&A 하고 강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현익 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들의 반응, 나름 계속해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용님께서 365에 있는 야머와 팀스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야머도 팀스처럼 협업이 가능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 네, 이 질문 정말 잘하셨습니다. 박지용님 이분은 좀 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야머는 SNS에 가깝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제 글들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리플라이하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용도, 커뮤니티 그런 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팀즈는 각 팀 간, 부서 간에 그 각 팀에서 필요한 사람 초대하고 그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그 사람들끼리 자료도 올리고
그다음에 가야 할 사이트 이동하고 이런 걸로 허브의 역할로 이용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마 팀 간 협업으로 쓰실 거면 팀즈가 나으실 거고요. 외부 고객사나 파트너사 또는 내부 회사 내부에서 그냥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소통 용도로 쓰실 때는 야머가 나으실 거예요. 네, 박지용 님이 질문을 다른 것들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답변이 되셨을까 싶습니다. 되셨겠죠? 네. 네, 네. 자, 그리고요, 또 박형진 님이 또 질문 주셨어요. 회사의 기계간 시스템과의 전자결제 양식이나 웹폼 UI와 연동 가능한지. 이 경우에는 오피스 365를 따로 별도로 개발을 해서 붙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피스 365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오피스 365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아마 대응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시는 게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됩니다. 된다. 네, 개발을 네. 하시면 된다는 점. 네. 자, 권태우 님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사내에서 워크플레이스를 활용 중입니다. 오피스 365에 기본 포함된 옵션인지. 워크플레이스가 무엇일까요? 워크플레이스를 활용 중입니다. 워크플레이스가 뭔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아까 안내드린 카페나 뭐 이메일로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중에 워크플레이스는 따로 없거든요.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따로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박동선 님이 좀 물어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워크 365에 다양한 툴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강의나 링크가 있다면. 네. 질문 잘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 5365 스마트워크닷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무료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페도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카페에 오시면 이러닝 영상이 한 200개 정도 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셔도 되고, 아까 제가 질문 이렇게 올릴 때 보니까 팀즈 관련한 영상도 있나요? 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구축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쓰셔야 하는지 다 있으시니까 오셔서 보시면 되고, 다양한 활용 사례도 카페에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카페를 많이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제가 들어온 것 중에서 김재환 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클라우드라 아이디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하기에 불안한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 클라우드에 아마 가장 제일 불안한 게 그러신 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자, 네이버 메일을 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군가 알아버렸어요. 그럼 제 메일 다 볼 수 있는 거죠. 오피스 365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30일에 한 번, 60일에 한 번 자주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외에 중요한 것은 멀티 보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을 한 후에 문자로 인증 코드를 받는다거나 전화를 받아서 샵을 누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인증 코드를 발행해주는 또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설치를 하셔서 코드를 받아서 로그인을 하는 멀티 인증 로그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팀장님 해주셨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신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팀장님께서 질문 지금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좋은 질문 2개를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용님, 박현진님. 네. 아까 제가 지금 메모를 해놨는데요. 처음 야머랑 팀즈 질문 주셨던 박지용님 하고요. 박지용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멀티 로그인, 안전한 클라우드 보안 물어보신 김재원님. 그래서 두 분,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용님하고 김재원님, 팀장님께서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를 경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는 신간 오피스 365 뚝딱 시리즈 1 쉐어포인트로 협업 사이트 만들기 우리 팀장님의 저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의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말미에 설문지를 저기 채팅창에 올렸는데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또 두 분을 저희가 따로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을 받으실 분들은 이메일로 inwoo.입니다. inwoo 그리고 etnews.com으로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웹캐스트 진행해본 소감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좀 많은 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각각의 그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하나씩 지금 교육도 하시고 또 MS에서 월 말에 이렇게 네. 하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 그 어떤 웹캐스트 웨비나 형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을 좀 이야기해주는 시간. 그것도 좋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저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해서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침착하게 방송 또 강의를 진행해 주신 고현정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자신문 TV가 마련한 우리 회사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오피스 365를 만나보세요 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신문TV는 향후에도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